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나서 10만 원을 장중에 찍었습니다. 약간 상승률 자체에서 약간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만큼 어느 순간 지나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섹터, 원전 섹터 내에서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업종 대표주이기도 하지만 대장주예요. 그리고 대장주는 상승 추세, 상승장에서는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련주들도 함께 매매를 하라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여기서 사고 팔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쭉 올라갔다고 팔고 다음날 다시 사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 종목,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치고받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급등락이 큰 관련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라 그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그게 뭡니까? 현대건설, 그리고 BHI, 우리기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 한정기술도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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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가격 유지.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놓고 관련주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원전만 있느냐? 아니, 원전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AI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 이 뭐예요? 반도체. 그럼 삼성전자 가면 또 뭐가 가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가면 또 뭐가 가요? 관련주들. 이렇게 된다고요. 모든 이 주식시장에서의 시세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미국 시장 움직임. 미국 시장 지금 자, 내용 보시면 너무 장기간 올라오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지금 고가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추세가 약화된다? 이런 것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길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보세요. 나스닥이 몇 배 올랐습니까? 코스피보다 진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스닥 지수가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 10배 이상, 거의 한 2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스마트폰 혁명, 그쵸? 모바일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 이때 뭐예요? 클라우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 구글에서 뭐 100기가, 200기가 이렇게 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혁명. 이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지금 AI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주춤거리는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때문에 시세가 나온 거 23, 24, 25, 26 4년 차입니다.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춤거린다? 그러면 빠질 거였으면 벌써 빠졌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고도 주춤거리는 정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AI 수요는 계속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스닥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근데 너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지만 이 주춤거리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또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적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많이 갔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리고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약간의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때 현대건설, BHI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시세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매매했을 때 큰 수익 낼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 매매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관련주들은 뭐예요? 19일 날에도 8.7%,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BHI 9.8% 10% 올랐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사고 팔고 하지 않으면서 보유를 계속해 가면서 왜? AI로 인한 원전의 수요는 계속되니까 이따가 기사 내용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세가 중요합니다. 기사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실전에서의 상황을 본다면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대건설을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여기 2월 3일 날 매수한 거 10만 6,200원인데 어때요? 지금 12만 원입니다. 12만 4천 원대. 곧 13만 원 되겠네요.
왜 그래요? 삼성전자 강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강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결? 원전. 그럼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관련주들 43% 수익을 냈는데 또 샀습니다. 왜? 반등 확인하는 구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꾸준히 잡았고 최근에 매도가 단 한 주도 없죠. 팔지 말고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미 매도한 거 188%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 보고 또 사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BHI.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그리고 2월 19일 날에도 78,600원.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를 계속 터치하고 있고 관련주들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쭉 보면 16%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죠. 계속 수익 구간 나옵니다. 원전 관련주들 또 있죠. 한정기술. 어때요? 1월 21일 날 45%.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 구간 계속 터진다고요. 주식시장은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전에서 이어지는 게 어디예요? 로봇까지 이어지죠. 로봇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급의 종목이 있죠. 현대차. 어때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또 매수관 또 잡죠. 2월 19일 날도 매수관 잡았습니다. 50만 5천 원, 50만 8천 원, 49만 1,500원, 48만 3천 원, 51만 4천 원. 올라가는 날만 계속해서 매수관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만 매매하고 있느냐? 관련주들 당연히 해야죠. 클로봇. 어때요? 수익 구간 176%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을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의 앞단에서 가고 있는 게 있겠죠.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요즘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종목하고 저 종목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주들 한 묶음,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관련주들 한 묶음. 여기서 삼성전자 팔지 않고 계속 가고 두산에너빌리티 팔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로봇도 지금 하나 붙였죠. 현대차 포함해서 한 묶음. 이러면 종목이 계속 많아지더라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 보잖아요. 한 달 동안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 올랑말랑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전환이 된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빠질 거였으면 벌써 빠졌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가 언제 들어올 거다, 이때 들어올 거다, 이제 들어올 거다 이런 것들 무시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느 특정 61평 깨졌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꺾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나스닥에 대한 부분이지만 D램 가격이 너무 좋아요. D램 가격이 이렇게 좋다는 건 운이 좋아서 계속해서 가격이 유지된다 이게 아니라 수요가 계속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명확해지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전에 대한 수주도 계속 터지기 시작할 거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수주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나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가격대를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가격대를 유지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어. 왜 이렇게 될까요?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수주받아서 실적이 좋아졌어요? 아니요. BHI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현대차가 로봇으로 인해서 지금 1월 달만 100% 2배 올랐는데 현대차가 로봇 사업을 하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돈 벌었나요? 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근데 주가는 2배씩 올라가죠. 이렇게 된다고요. 즉 두산에너빌리티는 최종적으로는 실적이 확정적으로 좋아질 때 시세가 끝날 겁니다. 근데 원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려면 5년, 10년 걸려요. 그럼 끝이 언제예요? 수주가 터져 들어올 때. 근데 아직 수주가 터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죠. 두산에너빌리티는 파는 게 아니다. 왜? 가격을 지키고 있으니까. 가격만 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관련주들은 계속 매매 구간을 잡으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실전에서의 상황처럼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또는 3, 40% 많게는 5, 60%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고 이 내용 어떻게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고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매매한 건데, 자 보세요. 105,500원. 현대건설 7% 상승 중 9%대까지 높여 잡아라. 현대건설 지금 얼마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구간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쪽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가가지고 공구리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건설이 가서 하는 거고 대우건설도 가서 하는 겁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계속 시세 구간. 결과는 43% 수익 구간.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HI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매매 구간 잡죠.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하니까. 결과는 16%. 한전기술 한번 더 볼게요. 한전기술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했는데 45%. 그리고 또 시세 구간 또 나오죠. 이쪽 구간에서 뭐 했어요? BHI. 어떤 부분을 보고 해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서 보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2월 19일 날 보면 어때요? BHI. 그쵸?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고, 밑에 쭉 보시면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19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추가 매수 완료, 현대건설 10%, BHI 10% 강세 마감. 삼성전자 포함의 관련주는 AI 때문이고 원전도 모멘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실시간 타점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자, 보세요. 실전에서의 상황이에요. 방금 전에 보신 내용. 항상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원전을 한다면 주도주를 한다는 거고,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왜? AI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주면 이것과 같은 모멘텀을 공유하면서 같은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게 원전이에요. 그래서 원전은 방금 전까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죠. 공통점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파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반도체도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2월달 들어서도 13%, 17%, 그리고 1월 초에도 36%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 겁니다. 밑에 내려보면 54% 언제? 25년 11월 달에. 가는 놈이 더 간다고요. 그럼 가는 놈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이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실시간 타점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